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애니어그램 그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애니어그램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알아차림을 통한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한 내용은 바로 우리 의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애니어그램 공부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유형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이다라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자기를 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 어떤 체격이나 표정, 뭐 걸음걸이, 말투,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선택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선택들, 그리고 각자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유형들,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 유형과 관련된 일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효익, 바로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정확하게 의식이 확장된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생각에 주로 빠져 있는지, 내가 주로 하는 그 반복되는 행동들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했던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처하면 하는 나의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이제 유형 공부가 깊어질수록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상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에 빠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항상 그런 어떤 그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그 문제는 반복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알아차림의 이제 과정입니다. 더 섬세하게 들어가서는 이제 자신의 감정, 음,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또 그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반응들. 자, 이런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 자기를 관찰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이 질문의 힘이 길러지게 돼요. 자기 관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의 에너지가 많이 쏠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되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대상이 생기면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의문점이 궁금해지는 거죠.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질문이 더 이렇게 자주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이 바로 나를 더 알아차리게 도와주죠.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계속 하루 종일 일만 하지 마시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이 질문을 한 번씩 답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 높아집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 또 어떤 감정의 영역을 잘 못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는 것. 그리고 뭔가 나는 왜 이 생각에 자꾸 빠져 있을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 그러면 언제 행동할 것인가? 이 생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고민은 언제 끝낼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질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알아차리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더 관찰하면 할수록 그런 질문은 더 세세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알아차림은 더 명료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의식의 확장이 된다라는 것, 알아차림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커다란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상황을 보는 눈이 커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시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의식의 확장, 시야의 확장,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또 그 유익한 힘이 무엇이 있냐? 바로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이제 나의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 그리고 나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살피는 힘이 커집니다. 이 알아차림 덕분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죠. 이런 것들, 내가 주변을 잘 살피고 있다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낄 때와 빠질 때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껴야 될지, 내가 여기서는 빠져주는 게 좋을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돼요. 이런 걸 알게 되면 결국은 내가 늘 하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늘 생각에 잠겨 있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습관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다른 감정을 또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늘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이제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 상황을 배려하는 이런 또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자제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힘. 다른 말로는 뭐 희생이 될 수도 있죠. 늘 하던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그게 나를 희생한 듯한, 하지만 성장의 과정인 셈이죠. 자제력이라는 것은 성장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옛 말씀들 중에 그런 게 있죠. 정말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하는 거라고요. 그런 자제하는 힘은 의식의 확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자제하는 힘, 내가 무언가의 계속 패턴에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내 행동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나와 타인과 주변 상황을 고려한 어떤 행동들이 이제 자제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우리에게 효익을 갖다 주느냐? 바로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생산적인 활동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우리는 생산적 인간으로 점점 이제 진화하게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1번부터 9번까지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쓸모없는 어떤 활동에 우리를 더 이렇게 더 그 몰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더 집중하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정말 안 해도 되는 거에 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완벽주의다 그러면 그 완벽해야 한다라는 그 집착에 빠지게 되면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 사소한 것 지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가 정해져 있는 각자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되는 거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에너지를 정말 적재적소에 쓰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제력이에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어떤 욕망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빠지지 않은 채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늘 하던 그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면 이제 그 정해진 에너지를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딱딱 쓰게 되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해진 에너지를 쓸모없는 활동에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쓸모없는 활동이란 건 우리가 강박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1번부터 9번 자기 유형에 걸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기 그 자아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집착,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던 그 반응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쓸모없는 활동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할 텐데, 그 활용하는 그 활용 방법의 한 가지로서 내 유형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반복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이제 점점 확장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면 이제 나와 타인과 상황까지 두루두루 살피고 관찰하는 힘이 생기고요. 그런 관심과 관찰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알아차림을 또 이끌어내고, 이런 선순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제하는 힘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자제하는 힘이 커지게 되면 우리 하루 정해져 있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또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